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또 많이 주춤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약을 했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또 계약을 파기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슬기로운 법률 생활 법무법인 길도 윤예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예림 변호사입니다. 이게 사실 집을 사겠다고 딱 했는데 계약서 쓰자마자 호가가 후두둑 떨어지고 있네. 근데 사실 잔금 치르는 건 보통 한 2달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또 변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집값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 자체는 되는 겁니까? 이 질문은 매매 계약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답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매 계약을 저희가 체결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목적물이나 매매 대금 그리고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시기를 이제 중요 내용으로 계약의 중요 내용으로 정하고요. 그렇죠. 그러다음에 이제 전체 매매 대금에 대해서 계약금 납부하고 중도금 납부하고 잔금 치르고 등기 이전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만약 매매 계약 이후에 계약금 지급하고 아직 중도금 내기 전인데 집값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매매 계약 해지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이건 매수인, 집을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집을 사려고 했던 매수인은 계약금을 몰취당하고 그러니까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중도금까지 냈는데 집을 사려던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겠다라고 하면은 매매 계약 해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중도금을 냈으면 해지 자체가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행해야 된다. 뭐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매우 제한적이에요. 매도인이 매매 계약 해제에 동의를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금을 낸 이후에도 집 사려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특약 사항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매매 집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다. 이럴 때는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하지만 중도금을 내었다라면은 일방적으로 계약이 이행된 것이라고 하여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중도금을 일단 냈으면 이거는 반드시 또 이행을 해야 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거고요. 또 잔금을 주지 않으면 잔금에 대해서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잔금하고 이자까지 받아낼 수 있는 거죠, 집주인은. 그럼 좀 더 복잡해지는 거네요. 네. 자, 그리고 일단 정식 계약서는 쓰기 전에라도 어떤 집을 보고 가면 항상 그 부동산 중개소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사장님, 오후에 두 팀이 이 집 더 보러 올 거라고. 그렇죠. 가계약금 단돈 500만 원, 100만 원이라도 일단 걸어놓고 가시라고 가계약금을 걸게끔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거는 진짜 그 계약금하고 법적으로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사실 가계약금은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고 실무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법률적 용어는 아니다. 네, 가계약금은 사전에 다른 계약자와의 거래를 막고 부동산 거래의 우선권을 확보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을 사겠다, 빌리겠다라고 하면서 찜해두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보통 계약금 같은 경우는 전체 우리가 지급해야 될 돈의 한 10%로 정하잖아요. 그런데 가계약금은 이 계약금의 10% 정도로 정하기도 하고 아니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선에서 소액으로 지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법원에서는 가계약금의 성격에 대해서 장차 계속될 계약의 교섭의 기초로 일종의 증거금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약금의 일부가 지급된 것이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찜을 해놨는데 내가 저 집에 하트 표시해놓는 조건으로 100만 원, 한 300만 원 주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취소하려면 바로 그 내가 냈던 100만 원, 300만 원의 가계약금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요게 조금 복잡해요. 일단은 매수인, 집을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요거를 계약을 취소하면서 이제 요 가계약금을 받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계약의 중요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 이게 매매 대금이나 매매 대금을 언제 내겠다라고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계약금을 집주인이 받을 권리조차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받아낼 수 있는데 집주인이 이제 요거를 또 취소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조금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원이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눠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요건 조금 뒤에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본계약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특약 여러 가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약 파기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걸 특약으로 쓰면 이거는 효력이 있는 겁니까? 네, 이러한 효력은
TE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에서는 먼저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고 네. 그 다음에서는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어떤 그런 사안들 같은 경우는 민법이나 그밖에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해제 불가 특약이 있다고 하면은 양측이 모두 지금 물건 확인하였고 서로 도장 찍고 계약서 작성하였다라고 하면은 이제 계약 해제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다만 이게 집을 사려는 매수인은 이 계약서에 적힌 의무를 다했는데 집주인, 매도인이 뭔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등기를 안 넘겨준다고 억지를 쓴다거나 이러면은 매도인이 채무를 불이행했다 해가지고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만약에 또 서로 매매 목적물 자체를 착오하고 뭐 시골 가면 땅도 좀 이렇게 등기가 좀 이렇게 제대로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뭐 서로 착오하고 잘못 계약했다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하. 일단은 계약서에 써 있는 내용이 우선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집주인이 만약에 계약을 취소할 때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네, 뭐 이제 민법은 계약금을 교부한 때에는 매매 계약을 해지하려면은 교부자, 그러니까 뭐 이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겠죠.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 집주인 같은 경우는 그 배액을 상환해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금 줬을 때 준 사람은 그냥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고 또 받은 사람은 그 2배 돌려주고 그쵸. 해지할 수 있다. 요 내용이 이제 민법에 있는 부분인데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가계약금 부분이 좀 중요해요. 계약이 체결이 되었다라고 인정이 되는 상황에서 일단은 가계약금만 받았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면은 집주인은 당연히 가계약금의 2배만 돌려주면서 그러니까 계약금의 2배 상환 그 조건이 있으니까 가계약금의 2배만 상환을 하면서 이제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법원은 자 이미 계약이 체결되고 가계약금을 받았다면은 가계약금의 2배를 돌려줘서 해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약금의 2배를 돌려줘야 해지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가계약금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냈고 네. 계약금은 1,000만 원이었는데 네. 1,000만 원 계약금을 낸 게 아니라 가계약금 100만 원만 준 상황이었어도 네. 계약금 1,000만 원의 2배에 달하는 네. 2천만 원을 줘야 한다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계약이 성립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계약의 중요 내용들, 매매 대금, 대금의 지급 시기, 뭐 매매 목적물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다음이라면은 요거는 계약서를 쓴 단계까지 갔을 때 쓰지 않았더라도 거의 그래요? 쓴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약의 중요 내용이 서로 정해졌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계약할 때 카카오톡으로 이 계약금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정해가지고 서로 오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의사로 구두 계약도 되는데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왔다 갔다 했으면은 계약의 중요 내용이 정해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럴 때는 가계약금의 2배가 아닌 계약금의 2배를 돌려줘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도 몰랐네요. 100만 원만 걸고 가계약만 했지만 언제 어떻게 이행하고 얼마씩 언제 주고받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라도 오고 갔다면 구체적인 정황상 이거는 거의 계약이다. 그렇죠. 오, 이거 완전 꿀팁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집주인이 이거는 나 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계약금 안 줄래 하고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집 사려고 했던 그 매수인 같은 경우는 매매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화, 뭐 문자 메시지, 뭐 SNS, 카카오톡 메시지, 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라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나 이제 이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의사가 전달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통지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네.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카톡에서도 숫자 1이 사라져야 예, 읽었음이 맞습니다. 네. 돼야 되는 거예요? 전화 같은 경우도 녹취를 해놓는 것이 좋죠. 아하. 그래서 이 뭐 나중에 혹시라도 될 소송 같은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상대방에게 닿았다, 도달이 됐다라는 네네. 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주면은 요거는 이제 소송으로 가야 소송으로 되는 갈 거고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소송을 하면서도 이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서 나중에 승소했는데 이 그 돈을 줘야 될 사람이 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가압류나 가처분까지 같이 해두는 게 좋고요. 뭐 이럴 때는 당연히 그 우리가 받아야 될 계약금 플러스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지연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가압류는 계약을 했던 그 집을 가압류하는 그런 단계. 그럴 때는 가처분이고 가압류 같은 경우는 내가 뭐 계약금을 지급한 통장을 그 사람의 가압류한다든가 통장.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가처분 같은 게 걸려버리면 그 집주인은 그 집을 제3자에게 또 매각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가처분이냐 가압류냐 이걸 또 선택을 할 수 있는 네네. 거고요. 맞습니다.
만약에 세입자가 가계약금은 냈는데 반대로 이 세입자가 중도금이나 잔금을 안 치르고 있다. 그러면 이거 집을 팔기로 한 사람 입장에서도 이거 정해진 날짜에 지금 돈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네, 이럴 때는 세입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집주인 같은 경우는 상당 기간을 정해서, 그러니까 너 이거 언제까지 해결해라고 하면서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통보하고 네. 예, 정한 기간 내에도 중도금하고 잔금을 세입자가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건 계약이 해지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12월 30일까지 계약 중도금하고 잔금을 주지 않으면 난 이거 계약 해지할 거예요라고 통지를 했고 그 통지가 도달이 됐는데 그 부분이 그 부분에 답이 없다 내지는 여전히 이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은 12월 31일에 계약이 해지된 걸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게 아니고 세입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봐가지고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야.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되게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질문입니다. 뭐냐면 부동산 거래가 파기가 됐어요. 그래서 예. 실제로 집이 매매가 되질 않았어요. 네네. 그 상황에서 그러면 공인중개사 분들에게 중개 수수료를 줘야 됩니까? 안 줘도 됩니까? 요게 이제 공인중개사법도 있고 판례에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분쟁의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집 거래를 하는데 중개인이 고의나 과실로 부동산 거래가 파기되었다라면 당연히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서 중개인의 문제가 있다면, 네네. 네. 그러니까 뭐 이 목적물, 그러니까 이 집의 상태를 제대로 체크하지 않고 중개를 했다든가 뭐 어떤 속인 부분들이 있다거나 고의적으로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개 수수료를 당연히 주지 않아도 되는데 하지만 이렇게 계약서 썼고 중개인의 중개가 전혀 잘못된 것도 없고 하는데 집주인하고 뭐 매수인 집 사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의 일방적인 이제 의사로 계약 해제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중개 수수료는 일 다 해놓고 돈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집주인하고 집 사려고 했던 매수인이 모두 중개사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개사는 할 일 다 했고 계약서 써줬고 근데 매도인 둘 중에 하나 문제 때문에 실제 거래가 성사가 안 됐다면 그래도 매수인 매도인 다 중개 수수료를 줘야 된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법무법인 길도의 윤예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